슬기롭게 켜본 프리미어 프로. 하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복잡하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좋아요와 구독하고 이윽고 영상 편집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잘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상 편집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배워야만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리미어 프로가 어떤 녀석인지 함께 살펴보고 간단한 컷 편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ere we go! 먼저 도대체 왜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TV에서 보는 영상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영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죠? 영상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 잘라져 있었고 자막도 있고 적절하게 효과도 있고 적절하게 효과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간의 애니메이션까지 들어있죠. 이런 모든 것을 이 프리미어 프로 한 개로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는 모든 영상 편집의 기본이 되는 그런 에센셜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프리미어 프로는 다른 어도비 제품군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 고수가 됐을 때 더 편하게 여러가지 고급 효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면 포토샵, 일러스트,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프로그램들이 전부 어도비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어도비는 세계관 최강자다. 그래서 이 BDSA 튜토리얼도 프리미어 프로를 간단하게 자르고 붙이기, 즉 컷 편집을 해보는 것을 첫 시작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걸음마 단계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자막과 효과음을 넣는 법, 또 완성하는 영상을 출력하는 과정까지 함께 배워보며 영상 편집의 기초를 모두 마스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기초가 강해야 진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켜보도록 할까요? 켜자마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없으므로 새 프로젝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나면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이름과 위치 이 두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아래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중에도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잘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BDSA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난 뒤 위치 옆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파일이란 작업 과정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아무데나 저장하면 나중에 파일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줍시다. 폴더 이름은 BDSA 연습이라고 정할게요. 이제 이 폴더 안으로 경로를 지정해주고 선택 클릭,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면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를 처음 켜셨다면 보시다시피 상단부에 학습이 파란색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 모드에서는 프리미어가 편집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이 켜져 있는데요. 사실 BDSA 튜토리얼만큼 유익하진 않으니까 바로 옆에 편집이라는 탭을 누르면 저 창이 사라집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요소가 모여있는 것을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패널이라고 칭합니다. 패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패널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컷 편집을 하면서 차차 배워가자고요. 우선 영상을 프리미어에 불러오는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면 프로젝트, BDSA 좋아요 구독이라고 써져 있는 패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모든 패널들은 왼쪽 위에 패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영상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패널 내에서 더블 클릭 혹은 우클릭 가져오기를 눌러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 이미지, 음악 등을 불러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잘 불러와졌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시퀀스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이듯 시퀀스 없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시퀀스는 우리가 동영상, 자막, 이미지, 효과음 같은 다양한 요소를 끌어와서 작업할 하나의 도화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없이는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퀀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영상 중 하나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로 갖다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시퀀스가 생성된 건데요.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방금 생성된 시퀀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불러온 동영상 파일과는 아이콘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참고해주세요. 타임라인 내에 파란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은 영상이죠. 그리고 타임라인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주요 작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내에 올라와져 있는 각종 요소들을 클립이라고 칭합니다. 1편에서도 많은 용어들을 배웠는데 또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지네요. 죄송!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선 영상 클립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요즘 근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동안 도와주신 아주 잘 재생이 되죠. 재생이 될 때는 재생 헤드, 즉 타임바라는 것이 이동하면서 영상이 재생되는데요. 이 타임바를 이동할 때는 절대로 이 얇은 선을 잡아서 드래그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좀 뚱뚱한 녀석을 잡고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혹은 시간이 표기된 눈금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타임바가 옮겨집니다. 좌측에 표기된 시간도 우리가 평소 읽는 방법과 조금 다른데요. 우측부터 프레임, 초, 분, 시간으로 표기됩니다.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편에서 미리 배웠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클릭한 타임바의 위치는 16초 21프레임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또한 타임라인 좌측을 잘 보시면 V123, A123 이런 식으로 칸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 달리기 선수들이 각 트랙에 맞춰서 달리기를 하죠. 그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 V는 비디오, A는 오디오를 의미합니다. 비디오 클립에서는 보이는 것만, 오디오 클립에서는 들리는 것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막은 보이는 거니까 비디오 트랙에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효과음 파일은 오디오 트랙에 배치됩니다. 이제 정말 필수적인 요소와 개념은 다 습득했으니까 우리가 가져온 영상을 컷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쭉 재생해 볼게요. 이 채널을 운영을 해왔는데 요즘 정말 이 부분에 NG가 있죠. 우선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혹은 밑에 있는 스크롤바의 꼭지점을 잡아서 타임라인을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확대 축소는 우리가 잡아준 타임바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색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 내의 파형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사나 소리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산과 같은 모양이 있지만 오디오가 들리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G 부분을 자르기 위해 자르기 도구를 켜보겠습니다. 자르기 도구는 키보드의 C 혹은 타임라인 패널의 좌측에 있는 면도기 모양을 누르시면 켜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는 한영키에서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르기 도구를 켜신 후 NG의 오디오 파형을 보고 앞과 뒤를 각각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없애고 싶은 위치를 잘라냈으니까 키보드의 V키 혹은 타임라인 좌측에 마우스 커서 모양을 눌러 다시 원래의 도구였던 선택 도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자르기 도구를 사용하신 후에는 다시 선택 도구로 돌아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클릭을 할 때마다 영상 클립이 계속 잘리게 됩니다. 선택 도구 상태에서 우리가 없애고 싶은 클립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 또는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클립을 지우겠습니다. 오, 잘 지워졌네요. 한번 다시 재생해볼까요? 타임바를 옮기고 재생. 이 채널을 운영을 해왔는데 자, 이렇게 클립이 잘 지워져서 해당 부분은 검은색 딥 다크한 암흑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뒤에 영상이 이어지도록 재생될 클립을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뒤에 클립을 드래그해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영상 클립의 모서리 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커서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클립을 드래그하시면 자른 부분이 다시 생겨나게 되니까 최대한 클립의 가운데 위치에서 안전하게 드래그 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잘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타임바를 앞으로 옮겨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 채널을 운영을 해왔는데 요즘 정말 좋은 팀원들과 함께 1인 미디어 태용해서 오! 영상이 잘 붙어져서 말끔하게 영상이 나오네요. 하지만 아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컷 편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립이 분리된 위치에 타임바를 두시고 아까 방법으로 플러스키 혹은 타임라인 하단 스크롤바를 이용해 타임라인을 확대해보세요. 오디오 파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자른 후 영상 클립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재생을 해보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보던 느낌의 영상이 완성되었네요. 운영을 해왔는데 요즘 정말 좋은 팀원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자르기 도구,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컷 편집 작업을 반복해서 한 편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컷 편집은 아주 기초 중의 기초고 프리미어가 익숙해진다면 다양한 방식의 컷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우선 기본기를 탄탄하게 익혀주세요. 그럼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영상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재생해볼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요즘 근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같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크리에이터 태용이라는 이름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해왔는데 요즘 정말 좋은 팀원들과 함께 1인 미디어 태용해서 채널 2, 5,
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해서 하나의 미디어 컨텐츠 회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 완전 컷 편집이 잘 되었네요. 사실 이 컷 편집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노가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빠르게 완성되지 않아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컷 편집을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 튜토리얼에서는 컷 편집한 영상에 자막을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